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제 13강이고요. 13강 주제는 국세기본법 제6장 국세한국금과 국세한국금 가산금입니다. 국세한국금 부분은 각종 시험에 매년 나올 정도는 아니고 2~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고 법 조문 위주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분야고 제6장 구조는 총 4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1조 국세한국급의 충당과 환급, 51조의 2 물납치산 환급, 52조 국세한국 가산금, 53조 권리의 양도와 충당, 54조 국세한국금의 소멸시효, 이렇게 4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한국금 충당과 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세한국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자하고 국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납세자한테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쪽이 채권이고 채권자고 납세자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납세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준다면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가 채무자가 되고 납세자가 채권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환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은 어떻게 생기냐,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니까 이제 제51조 제1항에 보시면 이제 납세자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한국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잘못 납부한 금액이라는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국가가 고지를 했는데 고지를 이제 취소한 거예요. 국가가 이제 잘못해서 아주 이제 고지를 취소했는데 납부에 세금 없는 거죠. 근데 납세자가 미처 그걸 몰라서 처음 고지 받은 걸로 납부를 한 겁니다. 납부를 하면 그때 이제 잘못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이 생기는 거고, 초과 납부한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신고하거나 이제 자진 납부할 때 더 많이 낸 경우, 그러니까 잘못 납부한 경우는 세금 자체가 없을 때 낸 경우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 초과 납부한 경우는 1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제 120을 납부한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급세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라든지 이런 미리미리 이제 세금을 떼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자 세금처럼 나중에 이제 정산할 때 이제 환급금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법인세라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중간예납 같이 이제 중간중간 내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연말에 새 학생 신고할 때 결정세액 나올 때 이제 환급세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급금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요 환급금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종 세목별로 이제 따로 관리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이 얘기로 왜냐면 이제 세목별로 이제 상계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당이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충당은 충당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에 상계가 있습니다. 상계가 있는데, 상계가,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내 채권하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채권 채무가 이제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A 이렇게 이제 채권도 있고, 채권 채무가 이제 양쪽 같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서로 얘기해서 이제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계고, 얘가 B한테 요청해서 상계할 수도 있고, B가 A한테 요청해서 상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계인 거고, 국세 채권 채무 관련해서는 상계라는 단어 안 쓰고 충당이라는 단어 쓰는데, 충당이라는 단어 쓰는 이유는 국세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만이 이제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들은 퉁칠 권리가 없고 국가만이 이제 퉁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당이라는 단어가 상계보다 정확한 겁니다. 충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장은 그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거를 우선 국세 및 체납 처분비에 충당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국세 및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존에 이제 납부할 게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충당하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충당할 세무들은 뭐가 있냐면, 올해 이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고지됐지만 체납된 세금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제. 납부할 세금, 그러니까 충당할 그 세금 중에 그 채무자가 지는 게 이제 이미 체납 세금이 있고, 체납되지 않은 세금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일단 체납세금에 이제 그 국가는 체납세금에 이제 충당을 하는 거고, 이때는 굳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필요 없고, 체납하지 않은 세금하고 할 때는 국가가 그 납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납세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국세고,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 이건 신고 관련된 국세가 있습니다. 부가 있고, 두 번째는 체납된 국세 및 체납 처분비가 있는데, 요게 이제 1번하고 3번이고 요게 2번인데, 보시면 이제 1호하고 3호는 납세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들은 동의가 필요한 거고, 얘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번 체납된 국세는 당연히 동의가 필요 없죠. 국가가 빨리 징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 기한과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발생일, 좀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에 대한 소멸한 것을 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체납된 채권 있잖아요. 체납된 채권은 법정 납부 기한인 거고, 국세 환급금이 언제 생기냐면 발생일입니다. 발생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가 먼저 있고 1번이고, 2번을 하면 일반적으로 1번이 먼저 생기고 국세 환급이 나중에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에 관한 소멸한 거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체납세금이 뭐 2월 1일 요 1번이 2월 1일이고, 요 국세 환급 발생일이 3월 1일이면 늦은 때로 소급하니까 이 3월 1일 날에 소급한 걸로 봅니다. 이게 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냐면,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이게 금전이잖아요. 금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가산세 할 때 우리가 이제 납부 지연하고 뭐 하다 보면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2월 1일 날을 이제 소급해서 이제 이때 충당한 걸로 보면 요 한 달치 이자를 주게 되는 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3월 2일 날 결정한 다음에 주는 거니까 이 한 달치가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한 달치에 대해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날짜로 국가가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줄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5항이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남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자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하든 이제 환급세액이 있을 텐데, 즉시 환급회칙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 납부하여 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즉시 환급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쪽에서 이제 환급세액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이제 신고할 때, 합병 신고할 때, 그때 이제 세금하고는 퉁치는데, 그때 이제 퉁칠 금액이 없거나, 원천징수 퉁치지 말고, 나한테 그냥 환급해줘. 그리고 요거하면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충당인데, 두 번째로, 납부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는 바로 환급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당, 우리
51조가 충당과 환급 이런 개념이 충당 환급. 그러니까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때론 충당하고 때론 환급해준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충당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쓰는 상계와 비슷하다는 거고, 그 상계와 다른 점은 국가만이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충당후 남은 금액은 30일 이내 납세자에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이 보면 법조문을 보시면 원칙이 충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납세자 납부할 금액, 그다음에 체납될 금액하고 충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당할 게 없을 때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국가가 그게 유리한 거니까. 다음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충당과 환급인데 명의하고 이제 실지거래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명의하고 실지거래, 명의자하고 이제 실지거래자 다를 때 실지기술자를 찾아서 실지했으면 실지기술자 기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실지기술자에 환급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실지가세 원칙이 이런 국세환급의 충당과 환급에도 영향을 준다. 이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기부 시행령인데 이거 제가 왜 줬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충당과 환급에서 이제 우선순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체납한 세금을 먼저 충당을 한다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온 지문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시행령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세 환급금을 충당할 때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건데, 충당할 때는 일단은 체납된 국세와 체납 처분비에 우선 충당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납세자와 같은 다음 제1호의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면 첫 번째로 체납세금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납세고지, 체납되지 않은 것들, 체납하지 않은 것 중에는 납부고지가 있고, 자진납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해서 납부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인데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충당금에서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이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체납한 세금인 거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한 걸 먼저 충당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납부고지에 의한 거를 충당해 주는 겁니다.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겠죠.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는, 충당할 국세환급금 2건 이상일 경우는 당연히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국가로서는 소멸시효가 먼저 된 거를 충당해야지 유리한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네, 물납재산입니다. 물납재산. 우리가 이제 세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그 특정 그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물납으로도 우리가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납으로 납부를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가오납이라든지 뭐 잘못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물납한 걸 다시 이제 반환할 수가 있죠. 환급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물납받은 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는 그 해당 자산을 그대로 줍니다. 일부라는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돈이 아니고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이제 그 자체가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미 가산금이 다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줄 필요 없고, 그 현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간만큼 이자를 줘야 되니까 가산금을 줘야 되는데, 물납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대로 주기 때문에 가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물납자산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그 받은 거를 이제 국가가 어떻게 이제 처리해서 줄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금전으로 환급을 해야 되는 거고, 금전을 환급할 때는 당연히 가산금을 해서 줘야 됩니다. 가산금은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국가는 환급을 할 때 환급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만큼의 그 가산금을 포함해서 기사일부터 충당하는 날, 지급 결정의 날까지 포함해서 가산금을 포함해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금하고 가산금 두 개를 이제 환급금하고 플러스 가산금을 충당하거나 환급금하고 가산금을 이제 더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환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그 환급이라는 할 때는 그 가산금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안 썼는데, 당연히 이제 환급하고 가산금을 같이 된 거를 충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충당하는 경우는 이제 국산급 가산금을 지급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건 형식적인 내용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국산급 가산금 관련해서는 가산금 있다. 가산세 지원 이자처럼 가산금 있다. 근데 물납을 환급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물건이기 때문에 현금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산금이 필요 없다. 이제 물납이지만 물납을 환급할 수가 없어서 금전을 줄 때는 가산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 환급은 현금이기 때문에 약간 채권이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채권은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세 환급금도 양도할 수 있냐, 이런 걸 좀 정의한 건데, 그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타인에 양도할 수 있다고 그 법조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양도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체납처분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양도 요구에 지체 따져야 됩니다. 충당한 다음에 양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세청 당연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환급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체납하는 게 있으면 충당하고 잔액에 대해서 충당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세 환급에 대해서는 그 국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천천히 주는 게 유리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좀 받을 돈을 아직 못 받은 체납 세금이 있으면 체납 세금을 충당하고 주는 거고, 요게 유리한 거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4조 이제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국세 환급금도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뭐 일반적으로 5년이니까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이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얘도 소멸시효가 있고, 우리가 소멸시효 관련해서 뭐 중단, 그다음에 중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세청 이거는 뭐 소멸시효가 이제 늘어지고면 국가로서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소멸시효는 이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5년이 쭉 간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는 무조건 5년이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다음 이제 기출문제 OX 문제로 제가 이제 만들었고, 실제 얘는 기출 문제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 상계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우선하여 충당한다. 맞죠? 근데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한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체납 세금이 있었고, 체납하지 않은 세금이 있었는데, 체납되지 않은 세금은 납부하는, 고지 납부하는, 국가가 이제 고지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자진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납부는 이미 국가가 아는 거고 자진납부는 국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여기선 충당할 수 없고 고지납부는 국가 이미 아니까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납세에다가 고지납부하는 국세 충당을 고지한 경우는 해당 국세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요게 틀린 겁니다. 왜냐면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거는 국가가 얼마나 납부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당한다는 의미는 이미 얼마를 한국금에서 내가 제껴야 된다. 금액이 확정된 거거든요. 확정한 겁니다. 확정. 근데 이제 자진납부한 거는 국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법조문을 몰라도 논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법이 저도 뭐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게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안 나와서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외워야 되는 거는 주로 이제 법을 보면 이제 법 실체법이라는 게 있고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 절차법 위주로 되어 있는 다음에 할 이제 그 국세 관련 불복제도 같은 것들만 주로 외우면 되고 이런 개념적인 것들은 외우실 필요 없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자진납부하는 것 때문에 틀렸고 이제 그 납부 고지 하는 것만 고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무서적인 국세한국금을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그것도 맞죠? 자진 납부하는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다른 건데 이건 일단 X고 1번 문제는 그 우선순위, 충당의 우선순위 물어본 거고요. 2번은 어떤 걸 동의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체납채금은 동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체납세는 국가가 뭐지 하는 거고 고지납부와 자진납부는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걸 물어본 거고 동의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물어본 겁니다. 왜 맞고. 그다음에 한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부가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그 물납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가치 변동이 다 된 겁니다. 그 자산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산금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왜 가산금을 주냐면 가치 변동이 이제 이자율까지 포함해야지만 가치 변동이 반영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가산금을 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토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면 그 당시에 시가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국세 가산금 포함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납세자의 국세환급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가 완성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금액은 충당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양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양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세기본부에 양도를 허용해줬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세 환급 충당 하는 부분 이걸 마치겠습니다.